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큐브 주제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집에 사는 학교 선배를 수개월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20대 연인이 구속됐습니다. 학대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차용증과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주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충격적이네요. 중학교 선배를 함께 살자고 불렀는데 마구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끓는 물을 붓고요. 불로 지졌습니다. 이게 거의 뭐 고문 수준의 잔혹한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근데 20대 연인인데요. 이렇게까지 폭행한 이유 무엇인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 좀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강도가 좀 낮은 수준의 폭력을 했을 때 선배가 저항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폭행 강도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것인데요. 즉 한데 이제 우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잖아. 이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본인이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계속적으로 유린하는 과정에서 이 선배가 좀 좌절감에 있고 또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나아가서는 끓는 물을 부어서 머리 대부분의 이제 모발이 다 자라지 않을 정도로 두피가 손상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고요. 석 달간 갖은 어떤 흉기나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혹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전치 8주의 피해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참 뭐 얘기를 들으면서도 말문이 탁 막힐 정도의 일인데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뭐 가짜 차용증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선배예요. 지금 이제 연인이 선배를 불러서 고향에 있는 선배를 불러서 이 선배는 군대를 막 제대하고 이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에 온 겁니다. 근데 후배 연인이 기거하는 집에 얹혀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가학이 시작이 됐어요. 이 달아나려고 했는데 달아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이게 20대들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남성 박 씨는 21살, 그 여자친구 유모 씨는 23살, 이 선배는 24살이에요. 건장한 청년들이잖아요. 탈출을 석 달 동안 못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협박이 있었으니 자, 당신이 만약 달아난다면 고향에 찾아가서 고향 집에 불을 지르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장기를 매매하겠다. 당신의 동생은 노예로 삼겠다. 뭐 이런 극단적인 협박을 하면서 또 3억 5천만 원을 빌렸다는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가짜 차용증을 쓰게 만들어 놓고 이걸로 당신에게 우리가 채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된 상태에서 육체적인 학대까지 당한 상황이거든요. 참 이게 죄질로 본다면 지금 뭐 사이코패스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범죄의 심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지 이 두 연인이라고 하는 박 씨와 유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엄한 처벌을 피하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감에 시달렸으면 이런 가짜 차용증과 가족에 대한 협박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런 고문 수준의 학대를 견뎌야 했는지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 20대 연인은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특수상해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요.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현재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습적이기도 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도 하고 2인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중돼서 3년형까지 나오는 것이 지금 양형 기준인데 범행 자체가 너무 인권을 유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형 기준도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정신적인 피해 배상까지 모두 다 받아내야 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거 근데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뭐 저희가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2명의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심리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폭력 성향은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납득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취업을 하러 저 피해자의 부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11월에
멀쩡하게 건강한 상태로 군을 만기 제대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 기억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데 고통받았던 순간들을 이제 잊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부분 망각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유 없이 학대가 늘었다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도에는 생활고가 심해서 이 선배를 학대했다. 생활고가 심하면 선배를 내보내는 게 맞거든요, 보통. 근데 가둬두고 이렇게 가해했다는 것은 저는 어쩌면 수사가 더 진행된다면 금품을 갈취할 목적이 없으면 사람을 이렇게 가둬두고 학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정말 그 어떤 목적 없이 순수하게 가해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 나왔지만 정상적인 이 심리 상태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 법적으로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분석해가지고 사이코패스로 이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결론이 내려지면 뭐 처벌이나 법적 판단에 뭐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양형에 고려될 요소가 그래요? 있는 거죠.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반성하지 않고 이런 어떤 가학적인 행동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폭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형보다는 가중처벌할 요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공갈 내지 강도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했다고 한다면 강요죄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범행이 적용되는 그 제명에 따라서는 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사람의 정신 감정이라든가 재범 가능성, 사이코패스 점수들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 잠깐 첨언을 한다면은 이제 폭력 성향이나 뭐 사이코패스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알았던 선배가 제대하고 서울에 취업을 하러 온 상황에서 함께 지내자라고 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죄는 없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부분까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좀 들여다봤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이 피해자분이신데 피해자분의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좀 알려지고 있나요? 일단은 간신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무안으로 돌아갔고요. 일단 부모님의 집에 가서 부모님은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이제 광주 지역에 전남 지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상태에 있고 이 상황이 지금 알려지자 아까 인터뷰한 것처럼 이 당시 상황들을 진술하고 있는데 지금 뭐 육체적으로나 심신이 모두 다 굉장히 이제 심하게 상하고 쇠약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사회에 복귀하게 될지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돕고 싶다라고 하는 이 어떤 지원 문의가 답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무엇보다도 심신이 최대한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제를 만나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식사평론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